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7대 집행부 두 번째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등 산하기관을 정비하고 미래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총무원장 특별보좌단도 구성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이 제주도 명상센터 조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자 오 지사는 문체부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교육아사리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교육원은 출가자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승가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길 기대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연탄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화 시스템 임직원들과 함께 영등포 쪽방촌에 연탄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문화재 보존 처리 과정과 방법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익산 미륵사지 서탑 사리 장엄구 등 치열했던 보존 처리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새 불교학 연구회장에 능인대학원 대학교 남수영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남 회장은 한국 불교학 발전을 위해 젊은 학자들을 발굴 육성하고 폭넓은 발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7대 집행부 두 번째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등 산하기관을 정비하고 종단 핵심 사업을 총괄할 미래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총무원장 특별보좌단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인선을 단행하고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본부장에 16, 17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한 태효 스님을, 사무총장에 현 담양 용흥사 주지 덕유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경색된 전국을 풀려면 우리 이제 특히 비정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불교에서 그 물꼬를 먼저 트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전국에도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앞으로 할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많은 일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 불교신문사 사장의 삼조 스님, 주간의 원돈 스님을 임명하고 직할교구 사무처 사무국장의 정한 스님, 한국문화연수원 사무국장의 범하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또 백년대계 본부는 미래본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불교사회연구소와 화쟁위원회 등을 흡수해 열왕공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명상힐링센터 건립을 비롯한 37대 집행부 핵심 과제와 미래 전략 수립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7일 미래본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을 공포한 데 이어 사무국장에 지한 스님을 먼저 임명했습니다. 37대 집행부의 핵심 불사를 내가 직접 이렇게 챙기면서 그거를 소화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어서 그 부분에 소통이 잘 되고 종단 발전과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제안할 각 분야 총무원장 특별보좌관도 임명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종단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각종 이제 그 불사들 이런 부분을 이제 특보 스님들하고 자주 만나서 상의하고 또 서로 의견을 합의시켜서 불사가 잘 추진되고 또 그게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행 스님을 특별보좌단 단장으로, 종책특별보좌관의 만당 스님, 문화특별보좌관의 탄탄 스님, 복지특별보좌관의 태원 스님, 정무특별보좌관의 보관 스님, 군종특별보좌관의 종원 스님, 사회특별보좌관의 현무 스님, 비구니 특별보좌관의 정관 스님을 임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뒤에서 잘 보조하도록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단과 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잘 연구하고 또 총무원장 선생님 뜻 받들어서 잘 제시하고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종무기관에 이어 진우 스님이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인선을 단행하고 조직도 개편하면서 불교 중흥과 사회적 역할 가시화를 비롯해 37대 집행부 핵심 과제 실행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현대인의 마음 치유를 위한 명상센터 건립은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제주도 내 명상센터 건립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오 지사에게 제주도 명상센터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명상센터가 생긴다면 사람들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좋은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형적인 기운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능하면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명상 관련한 장소가 하나가 설치가 되면 오 지사는 좋은 생각이라며 관계 기관과 논의해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원사 주의 스님하고 좀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문체부하고도 좀 협의를 좀 해나가면서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은 또 제주도 역시 불교 문화권 중 하나라며 불교 문화 보존과 관리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불교 문화의 전통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주시고 또 후손들에게 잘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상 힐링센터 건립은 조계종 37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명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불교의 진면목을 알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교 중흥의 기틀을 다지고 전법과 포교를 위한 37대 집행부의 원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가교육 발전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육아사리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교육원은 출가자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전환의 시대를 맞아 승가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길 기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교육 아사리 스님들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제9대 교육원장의 해일 스님이 취임한 후 처음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교육 아사리 스님들이 참석해 저작, 저술과 학술 논문을 소개, 발표했습니다. 신임 교육원장 해일 스님은 80여 명의 교육 아사리 스님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승가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와 기후위기 등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 종단 승가교육 역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아사리 스님들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승가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출가자 극과 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이날 워크숍은 교육 아사리 스님들의 연구 성과 가운데 정부 지원 사업으로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수행하는 불교기록 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의 결과물로 출간한 저서와 학술 부문 우수도서로 선정된 저술을 소개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전통강원 치문반의 필수 교재로 사용되는 쌍계사본 치문경운의 최초 번역서는 한자 세대가 아닌 제가자는 물론 출가자에게도 입문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포기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에서도 이렇게 자세한 한문 해석을 이렇게 학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한문 포기자들이 안 나오도록 상세하게
어느 누가 초보자들이 보더라도 한문을 이렇게 좀 쉽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교재로 또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 교수 선정 과정과 방법론을 공유하며 다양한 학술 연구 활동의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교육원은 출가자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전환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가 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길 기대했습니다. 도전과 전환의 시대에 불법의 구현과 정법의 홍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미래 불교를 주도할 새로운 출가 수행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가 지원자 급감의 문제는 어느 한 단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아사리의 연구 활동이 출가자 증가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출범한 제9대 교육원의 성과를 뒷받침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 차례 한파가 지나가고 평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을 실감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이런 추위는 열악한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쪽반촌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연탄 지원에 나섰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5평 남짓한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둘 연탄을 나를 장갑을 받아들고 외투 대신 비닐옷을 입는 청년들. 오래전부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후원하고 있는 한화시스템 신입 사원들입니다. 5,000장에 달하는 연탄 앞에 줄을 선 봉사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살면서 처음 만져본 연탄을 성심껏 옮깁니다. 저는 일단 연탄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좀 보람차게 열심히 지금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소외계층을 위해 연탄 나눔 행사를 마련한 건 3년 만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오랜만에 한화 시스템과 봉사활동을 펼쳤는데 영등포 쪽방촌에 연탄을 전달한 건 어제가 처음입니다. 연탄이 많이 사용 안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가성비가 한 심할 때는 10배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추위를 날 수 있는 그런 기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계종 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과 한화시스템 임원진은 직접 쪽방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찾아 쌀과 라면 등의 부식을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김치하고 도시락 가졌으니까 좀 보탬이 돼서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감사하겠어요. 한화시스템은 이번 봉사활동을 위해 조계종 복지재단에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한화시스템 측은 갑자기 찾아온 추위와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준비한 물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 3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화된 지금부터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따뜻한 활동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나눔의 온기로 따뜻한 겨울을 만들자는 복지재단과 후원기업의 협력은 600여 가구가 밀집한 쪽방촌에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아름다운 문화재를 박물관에서 만나기까지 어떤 보존 처리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문화재 보존 처리 과정과 방법을 담은 10년간의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009년 설립돼 과학의 힘으로 손상된 문화재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18년까지 10년간 성과를 엮은 성과자료집 2권을 발간했습니다. 문화재 보존 처리 과정, 현장 보존과 응급수습, 과학적 조사 내용을 세밀하게 담아 완성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문화재 보존 처리 분야를 소개하고 관련 전공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설립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한 중요 문화재의 보존 처리 과정과 과학적 조사, 현장 조사 등의 내용을 수록한 책입니다. 미륵사지 보수 정비 중 발견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사리 장엄구. 좁은 공간에 쌓여 있어 유리판은 깨져 있고
직물과 닿은 부분은 표면 전체가 부식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심한 손상으로 보존 처리 실험실로 이동하기 전 현장 응급 수습이 결정됐습니다. 연구원들의 발빠른 현장 보존과 다양한 과학적 조사를 거쳐 사리암 내부에 또 다른 사리호와 유리구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재 뒤에 숨겨진 치열했던 보존 처리 과정입니다. 문화재 보존 과학센터는 자료집 발간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해 남몰래 흘린 연구원들의 땀방울이 대중에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식된 형태로 발견되어서 응급수습 과정도 어려웠었고 이 부식이 심하여서 금동재 사리호의 뚜껑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X선 투과 촬영과 단층 촬영을 통해서 사리호를 발견하였고 주요 문화재를 갈무리해 제작한 만큼 이 밖에도 여러 불교 문화재 보존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과 자료집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연구 지식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제13대 불교학 연구회장에 능인대학원 대학교 남수영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남 회장은 한국 불교학 발전을 위해 실력 있는 젊은 학자들을 발굴 육성하고 폭넓은 발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린 학문마당을 기치로 삼고 토론 중심의 학회를 지향하는 불교학 연구회가 새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불교학 연구회는 최근 개최한 총회에서 제13대 신임 회장에 남수영 능인대학원 대학교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제가 중책을 맡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또 불교학 연구회에서 배운 것들도 많고 얻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이나마 불교학 연구회를 위해서 일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맡게 됐습니다. 남 회장은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한 인사말을 통해 학회 구성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모자란 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게 공평한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불교학자를 발굴 육성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부탁해 보면 얼마만큼 이제 그 논문들을 잘 작성을 해가지고 발표에 임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 이분이 앞으로 우리 불교학을 위해서 어떤 정도의 공헌을 하실지 가늠이 되거든요. 또한 남 회장은 한국 불교는 인도 중국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전공 분야의 학자들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이해를 돕는 것이 불교학 연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불교는 불교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인도 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한국 불교도 이해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또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교학을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분야들이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3대 집행부가 이끌어가는 불교학 연구회의 첫 동계 워크숍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와 최치원 문학관에서 열립니다. 워크숍은 불교학 연구 방법론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며 12대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고 13대 집행부의 새 출발을 알리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 4부대 중에 신년 소굴 소원을 담은 소원의 탑이 마련됐습니다. 2018년 첫 기획 이후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조계사 소원의 탑 소원지 달기 행사가 어제 경내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의정 신도회장을 비롯해 조계사 신도회, 조계사 어린이집 원아들은 각자의 소원지를 탑에 달고 소원 성취를 발언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2023년 개묘년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치, 사회, 경제가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기원했습니다. 조계사 소원의 탑 소원지 달기는 조계사를 방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소원지는 내년 초까지 조계사 앞마당에 전시됩니다. 명상 힐링센터 건립은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중점 사업입니다. 명상으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